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아이폰, 작년 모델이랑 뭐가 다른지 솔직히 설명할 수 있으세요? 매년 새 모델이 나오는데 왜 2년 전 폰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을까요? 중국 소비자 4,200만 명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 아이폰 판매량 17% 급감, 화웨이와 비보에 밀려 3위로 추락, 주가는 고점 대비 25% 폭락했고, 그토록 자랑하던 AI 업데이트는 내부에서조차 창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3조 달러짜리 공룡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때 혁신의 대명사였던 애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테크 업계에는 무서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으로 정상에 오른 기업이 오만해지고 폐쇄적인 성벽을 쌓고 시장의 변화를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패턴. 소니가 그랬고 노키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이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식은 항상 성공해서 시작합니다. 혁신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정상에 오른 뒤 성공에 취해 독자적인 성벽을 쌓고 새로운 기술 흐름을 무시하거나 늦게 대응하고 결국 더 빠르고 유연한 경쟁자에게 추월당합니다. 소니와 노키아는 이 공식을 정확히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979년 소니는 워크맨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음악을 들고 다닌다는 개념 자체를 창조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고 소니는 혁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소니는 전자제품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TV, 오디오, 게임기까지 소니 로고가 붙으면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오만을 낳았습니다. 소니는 미니디스크, 줄여서 MD라는 독자 규격을 고집했죠. 우리 기술이 최고니까 세상이 따라와야 한다. 이게 당시 소니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다 MP3가 등장했습니다. 소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음질이 떨어진다. 우리 MD가 훨씬 낫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음질보다 편리함을 원했습니다. 2001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들고 나왔을 때 소니는 여전히 MD를 팔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 후 휴대용 음악기기 시장에서 소니는 완전히 퇴출당했죠. 소니가 기술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노키아의 몰락은 더 극적입니다. 2000년 초반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했습니다. 휴대폰 하면 노키아였죠. 핀란드란 작은 나라에서 세계를 제패한 전설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노키아는 하드웨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최고다. 배터리가 일주일 간다. 떨어뜨려도 안 부서진다.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노키아 3310은 망치보다 강하다는 밈이 돌아다닐 정도로 노키아 폰은 튼튼하기로 유명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노키아 경영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런 장난감이 뭘 할 수 있겠어. 터치스크린은 유행 안 해. 배터리도 하루밖에 안 가잖아. 노키아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오는 걸 봤지만 그냥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하드웨어가 뛰어나니까 소비자들이 떠날 리 없다고 확신했던 거죠. 신비안이라는 자체 운영체제를 고집하면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외면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7년 시가총액 1,500억 달러였던 노키아는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72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95% 이상의 가치가 증발한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비슷한 위기를 맞았으면서도 살아남은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입니다. 2007년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삼성도 피처폰을 만들던 회사였죠. 노키아처럼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받아들였고 2010년 갤럭시 S를 출시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애플이 프리미엄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삼성은 650달러짜리 보급형부터 2,400달러짜리 폴더블까지 모든 가격대를 공략했습니다. 애플이 폐쇄적 생태계를 고집할 때 삼성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AI 대응입니다. 2024년 1월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와 함께 갤럭시 AI를 공개했습니다.
실시간 통화, 번역, AI 기반 사진 편집, 문서 요약 기능을 탑재했죠. 현재 갤럭시 AI는 전 세계 4억 대 이상의 기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사용자의 70% 이상이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24년 6월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는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떠들었죠. 그런데 핵심 기능인 시리 업그레이드는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시리 담당 임원이 업데이트 지연 상황을 내부 회의에서 창피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3조 달러짜리 기업의 핵심 기능이 자사 임원에게조차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AI를 1년 먼저 선보이고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애플은 발표만 하고 출시를 미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니가 MP3를 무시하고 노키아가 터치스크린을 비웃던 그 패턴과 뭐가 다를까요? 더 심각한 건 사람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애플 AI팀에서 핵심 인재들이 줄줄이 이탈했습니다. 7월에는 AI 모델 총괄이 메타로 떠났고 10월에는 시리 혁신을 이끌던 핵심 임원마저 메타행을 택했습니다. 12월에는 AI 총괄 존 지안안드레아가 사임했습니다. 애플의 핵심 AI팀은 5, 60명에 불과한데 뼈대가 되는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타가 거액을 제시해도 애플은 카운터 오퍼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금 2천억 달러를 쥐고 있으면서 AI 인재를 붙잡지 않는다는 건 이 회사가 AI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애플을 보면 폐쇄적인 생태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사 앱스토어 허용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EU 규제에 밀려서야 마지못해 열었으니까요. 매년 역대 최고의 아이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바뀐 건 카메라 화소 몇 개와 화면 밝기 정도죠. AI 시대가 왔는데 시리는 여전히 타이머 맞추는 것도 헷갈려하는 현실입니다. 아이폰 17 발표회, 애플이 내세운 혁신은 무게 1mg 감량이었어요. 실험실 저울이 아니면 측정도 안 되는 차이를 혁신이라고 포장한 것입니다. 인터넷은 박수 대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새로 나온 주황색 아이폰은 도로 안전 고깔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거대해진 카메라 부분은 파스타체라는 놀림을 당했죠. 노키아가 우리 배터리는 일주일 간다고 자랑하던 것과 뭐가 다를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만 떠드는 패턴. 똑같습니다. 소니에게 MP3가 노키아에게 스마트폰이 변곡점이었다면 애플에게는 AI가 그 순간입니다. 구글은 제미나이로 검색 시장을 재편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윈도우 전체에 심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는 이미 수억 명이 사용 중이고 삼성은 갤럭시 AI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AI 경험을 선점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삼성 기기에 기본 탑재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은 AI에서 애플을 완전히 앞서가고 있는 중이죠. 반면 애플의 시리는 2011년에 나왔음에도 발전 없이 14년이 지난 지금도 죄송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 중이에요. 경쟁사들이 회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AI로 편집하는 동안 시리는 날씨 알려주고 알람 맞추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AI 시대에 AI가 없는 프리미엄 폰, 이건 스마트폰 시대에 터치스크린 없는 노키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역사 속 제국들은 변방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몽골도 그랬죠. 애플에게 그 변방은 중국입니다. 숫자를 보죠. 2024년 아이폰 중국 판매량 17% 감소, 4분기만 따지면 25% 급감.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 비보에 밀려 3위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중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애플이 현지 업체들에게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 칩과 AI를 탑재한 폴더블 폰을 내놓았습니다. 초고속 충전으로 10분 만에 하루치 배터리를 채우죠. 그러면서 가격은 아이폰의 절반입니다. 그 사이 애플이 한 일은 색깔을 바꾸고 무게를 1mg 줄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중국 소비자 4,200만 명이 등을 돌린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는 자국 브랜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사는 건 애국이고 아이폰을 사는 건 달러를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기술력 역전과 애국 소비 열풍이라는 두 가지 파도를 동시에 맞은 애플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폐쇄적 생태계였습니다. 아이폰, 맥,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힘든 구조. 앱스토어에서 30%의 수수료를 뜯어가도 개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생태계에 묶여서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으로 타사 앱스토어 허용을 강제했고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이죠. 앱스토어 수수료 30%라는 디지털 통행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수십 년간 쌓아온 성벽이 규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가 독자 규격을 고집하다 고립되었고 노키아가 신비 안에 갇혀 안드로이드를 놓쳤던 것처럼 애플의 폐쇄성은 이제 방어막이 아니라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비판은 접어두고 숫자만 보겠습니다. 2024년 애플과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18% 점유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다릅니다. 애플은 전년 대비 1% 감소했고 삼성도 1% 줄었지만 중저가 라인업 확대로 신흥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시장입니다. 애플의 홈그라운드에서 2025년 2분기 애플 점유율이 전년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은 38% 성장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애플의 미국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주가를 보면 애플은 연초 대비 19% 하락했고 고점에서는 25%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삼성 주가는 35% 상승했죠. 시장은 이미 답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니 경영진도 똑똑했고 노키아 엔지니어들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성공이 만든 착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우리가 이 시장을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라는 오만으로 변질되는 거죠. 과거의 방식이 통했으니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고 믿었고 변화의 신호를 위협이 아니라 잡음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팀 쿡은 공급망의 천재라고 불리고 조니 스로지는 애플 실리콘을 설계한 칩의 천재입니다. 애플 경영진이 무능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니와 노키아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칩의 천재 스로지마저 퇴사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팀 쿡이 CTO 자리까지 제안하며 붙잡고 있지만 그가 떠나면 애플 하드웨어의 핵심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죠. 2024년 애플은 세계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니에요.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죠. 물론 2025년 전체로 보면 글로벌 점유율 20%로 1위를 탈환하기도 했어요. 현금도 2천억 달러나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국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거부할 때 무너집니다. 애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처럼 과거의 영광에 기대어 1mg을 줄이고 색깔을 바꾸는데 만족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진짜 혁신을 보여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몰락의 초읽기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니의 워크맨도 노키아의 휴대폰도 한때는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유물로 남았습니다. 3조 달러의 거인 애플이 1mg의 무게에 집착하며 성벽 안에 머무는 사이 세상은 이미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프리미엄 유물이 될지 시장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